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AI 기계 설계 프롬프트 작성 기본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기계 설계 현장에서 AI, 이거 정말 내일에 도움이 되게 쓰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바로 그 핵심,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옆자리 경험 많은 선배 엔지니어한테 조언 구하듯이 AI한테 명확하고 또 실용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AI를 단순 검색기가 아니라 정말 설계 업무의 든든한 조수, 파트너로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냥 정보 검색 수준으로 넘어서요. 여러분의 설계 결정을 직접 돕는 그런 AI 활용법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기계 설계 분야는 아시겠지만 작은 오류 하나가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와의 소통 방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이 좀 모호하다거나 하면요. AI는 의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정확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쓸모없는 답변을 내놓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AI로부터 얻는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 작성이 기계 설계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냥 답변의 질을 높이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 응답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 이게 가장 기본이죠.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AI는 당연히 관련성 높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질문이 좀 애매하면 AI는 그냥 학습 데이터 안에서 제일 확률 높아 보이는, 근데 여러분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답변을 툭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계 설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밀한 수치, 특정 규격, 또 검증된 절차, 이런 게 생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의 물성치라던가 공차 규격, 아니면 특정 가공법의 장단점 같은 거. 이런 전문 정보를 AI로부터 제대로 얻으려면 질문 자체가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질문이 전문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설계 과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잘 만든 프롬프트는요, 여러 번 질문 고쳐가면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이 한두 번 시도만으로 원하는 정보에 가깝게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게 결국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설계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죠. 특히 바쁜 현장에서는 이런 효율성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간 절약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AI의 활용 범위 자체를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좋아지면요, 단순히 정보 검색이나 계산 같은 걸 넘어서게 돼요. 예를 들면 좀 복잡한 부품의 응력 분포를 예측한다거나 여러 설계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거나 혹은 DFM, DFA 검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된 부품이 실제로 만들고 조립하기 괜찮은지 평가하는 거요. 이런 고급 분석까지도 AI에게 맡겨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하려면 문제 상황이랑 요구 사항을 AI가 이해하도록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프롬프트 능력이 이제 필수가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라는 게 AI를 그냥 검색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유능한 보조 엔지니어처럼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량이네요. 단순히 AI를 쓴다는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AI는 그냥 그저 그런 검색 엔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설계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쓰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그 CAO 원칙, 이걸 좀 강조하던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CAO. 이게 이제 좋은 프롬프트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는 건데요. 컨텍스트, 즉 문맥이죠. 그리고 액션, 요청, 마지막으로 아웃풋, 형식의 앞글자를 딴 원칙입니다. CAO, 문맥, 요청, 형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여러분의 질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딱 이해하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인지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딱 내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프롬프트 설계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가이드라인이군요. 먼저 C, 컨텍스트, 문맥부터 좀 자세히 보죠. 이건 AI에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AI가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상황의 울타리를 좀 쳐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냥 샤프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직경 50mm의 고속 회전용 스핀들 샤프트라던가 아니면 사출 성형으로 제작될 예정인 폴리카보네이트 커버처럼 구체적으로요. 네네. 또 설계의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면 AI가 답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량 설계 단계에서 구동 방식 비교 검토 중이다. 또는 양산 전에 최종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처럼요. 그리고 기계 설계에서는 핵심이죠. 작동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예상 하중의 동류와 크기, 작동 온도 범위, 필요한 내화성 같은 것들,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제약 조건들, 사용 재료는 반드시 SUS316 L이어야 한다? 총 부품 원가는 $10 미만, 전체 조립품 무게는 500g이야.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특정 기술 표준, KS나 ISO, JIS 같은 거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빼놓지 않고 알려줘야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하는군요.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컨텍스트 정보를 다 알거나 정리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그냥 100nm 토크 전달하는 기어박스용 축재질 추천해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답변을 보고 회전 속도 정보가 빠졌네 싶으면 500rpm으로 회전해 라고 추가하거나 작동 환경은 상온인데 가끔 오일 미스트에 노출돼 이런 식으로 후속 질문에서 컨텍스트를 보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맥락을 파악하도록 돕는 정보를 주려는 그 노력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완해 나간다. 이런 방식이군요. 그럼 C, 다음에 A, 액션, 요청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액션은 AI에게 그래서 뭘 해달라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의 선택이에요. 그냥 알려줘나 해줘 같이 좀 모호한 표현보다는요. AI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구체적인 동사로 딱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해달라, 계산해달라, 비교해달라, 목록을 만들어달라, 설명해달라, 요약해달라, 코드를 짜달라, 검토해달라 등등 원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지정해야죠. 네, 구체적인 동사요.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비교할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냥 비교해줘가 아니라 알루미늄 6061 T6랑 티타늄 그레이드 5의 무게 대비 강성을 비교 분석해줘처럼요. 아까 그 샤프트 예시에 액션을 추가한다면 위 컨텍스트 조건에 맞는 샤프트 재료 3가지를 추천하고 각 재료의 장단점과 예상 필요 수명을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겠죠. 네, 콘텍스트로 상황 설명해주고 액션으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럼 마지막 O 아웃풋 형식은 AI가 답변을 어떤 모습으로 내놓길 바라는지 지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어떤 구조로, 어떤 형식으로, 또 어느 정도의 상세함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명시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요. AI가 생성한 정보를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답변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로 설명해줘, 결과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핵심 내용만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만들어줘, 2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답변의 상세 수준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 또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모든 근거를 포함해서 설명 등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상세 수준까지? 네, 그리고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정보 항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재료 추천할 때 인장 강도, 항복 강도, 밀도,
예상 가격 범위, 그리고 관련 KS나 ISO 규격 번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답변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기술 용어는 영문 표기를 병기해줘. 같이 언어나 용어 사용 규칙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샤프트 예시로 돌아라서요. 아웃풋 요구사항까지 전부 포함한 완전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컨텍스트, 직경 50mm, 길이 300mm의 고속회전용 최대 8000rpm 스핀들 샤프트를 설계 중입니다. 전달 토크는 최대 20Nm이고 정밀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높은 회전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작동 중 진동 최소화가 중요하며 예상 작동 온도는 40도에서 60도C입니다. 재료 비용은 개당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KS 규격 준수가 필요합니다. 액션. 위 조건에 가장 적합한 금속 재료 3가지를 추천하고 각 재료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열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기계적 성질, 경도, 인장 강도 변화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각 재료 열 처리 조합의 예상 피로 수명에 대한 정성적인 비교 분석을 포함해 주십시오. 아웃풋, 추천 재료 및 관련 정보는 표 형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표에는 재료명, KS 규격, 추천 열처리, 열처리 후 예상 경도 HRC, 열처리 후 예상 인장 강도 MPa, 장점, 단점, 예상 상대 비용 3가지 중 피로 강도, 특성, 상중하 항목을 포함해 주십시오. 각 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간략하게 제공하고 샤프트 적용 시 고려 사항을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주십시오. 답변은 한국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와, 이렇게 컨텍스트, 액션, 아웃풋을 명확하게 딱 구성해서 질문하면 AI가 제가 원하는 바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물을 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겠네요. 이거 진짜 강력한 프레임워크인데요. 네, 맞습니다. CAO 원칙은 좀 복잡하고 구체적인 기계 설계 정보를 AI로부터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아주 유용한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AI랑 소통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CAO라는 큰 틀 외에도요. 기계 설계 관련 질문을 할 때 내용을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또 있을까요? 뭐랄까?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만한 팁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요령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기계 설계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적인 좀 모호한 표현보다는 표준화된 전문 용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전문 용어를 더 잘 알아듣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좀 세게 나와야 해요 이러는 대신에 인장 강도가 최소 600 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랑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부품이 저 부품에 꽉 끼어야 해요. 대신 이 축과 저 구멍 사이는 억지 끼워 맞춤, 즉 축이 구멍보다 약한 커서 강제로 압입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면이 매끈했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가공 후 표면 거칠기 R값은 1.6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와 같이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네. 둘째, 이건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수치 정보와 단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치수, 밀리미터, 인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01mm, 하중, N, kgf, 모멘트, nm, 속도, rpm, ms, 온도, c, k, 압력, pa, 화 같은 모든 수치 정보는 반드시 단위를 함께 명시해야 AI가 혼동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에 하중이 걸려요. 대신 이 앵귤러 컨택트 볼 베어링에는 최대 1200N의 축방향 하중과 500N의 반경 방향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며 회전 속도는 3000rpm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그렇죠. 단위 빼먹으면 큰일 나죠. 셋째, 판단의 기준이나 만족해야 할 제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 표준, KSB 1311 스퍼기어 정밀도, ISO 2768 일반 공차를 따라야 하는지, 혹은 특정 성능 목표, 최소 작동 수명 2만 시간 이상, 소음 수준 60dB 이하나 제약 조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50W, 부품 공급 업체는 지정된 3곳 중 하나, 이걸 만족해야 하는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AI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SO 286 표준에 따라서 직경 60mm의 H7 구멍과 G6의 기호 맞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를 계산해 주세요. 와 같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네, 기준 제시. 넷째, 핵심 질문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거나 장황한 배경 설명,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사족 같은 거요. 이런 건 AI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답변의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가능하면 하나의 프롬프트에는 서로 연관된 한두 가지의 주요 질문만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결하게. 건설적인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라거나 현재 설계에서 잠재적인 고장 모드, 페일리어 모드를 분석하고 각 모드에 대한 예방책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질문 방식도 중요하군요. 네, 도면 검토를 요청할 때도 그냥 이 도면에서 틀린 부분 찾아줘 이렇게 막연히 요구하기보다는 이 도면에서 KS 규격에 맞지 않는 치수 기입 방식이나 누락된 공차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또는 이 두 부품, 파트 A, 파트 B를 조립할 때 간섭, 인터페런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3D 모델 기준으로 분석해 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검토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 카티아, NX, 인벤터, 오토캐드 등들과 관련된 기능을 묻거나 절차를 요청할 때는요.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각 소프트웨어마다 명령어, 인터페이스, 작업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야 해당 환경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리드웍스에서 복잡한 형상의 플라스틱 부품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주세요.처럼 말이죠. 야,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AI가 제대로 알아듣는군요. 그냥 옆자리 동료한테 묻듯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하면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AI에게 마치 상세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AI와의 소통은 명확하고 구조적일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공들여서 CAO 맞춰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고 해도요, AI가 내놓는 답변이 항상 완벽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니거든요. 특히 최첨단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 또는 실제 현장의 미묘한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AI의 답변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일반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판적 분석과 검증이요. 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다시 질문하는 과정, 즉 반복 훈련, iteration, 이걸 거쳐야 합니다. 이게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AI 답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처음에 CAO 원칙에 맞춰서 요청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문맥 고려, 요청 작업 수행, 출력 형식 준수 같은 것들. 이게 답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못 빠진 내용은 없는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이 새지는 않았는지 보는 거죠. 네네.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AI가 제시한 수치 데이터, 기술 규격, 계산 결과, 설명 내용 같은 게 정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학 핸드북이라든지 관련 기술 표준 원문,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 카탈로그나 기술 문서, 검증된 학술 자료 같은 걸 통해서 교차 검증하는 습관, 이게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AI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것이지 그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틀린 정보도 아주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듯하게 생성할 뿐 보증은 안 한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답변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너무 전문 용어만 나열하거나 설명이 좀 모호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제시한 해결책이나 제안이 실제 나의 설계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도 실제 제작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한 제안일 수 있으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증한 뒤에 만약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해서 다시 질문해야 효과적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프롬프트 개선 및 반복 훈련 과정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AI 답변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정보가 누락됐는지, 오류가 발견됐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형식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네, 문제점 파악. 그 다음엔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특정 맥락을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컨텍스트 정보를 더 보강해주거나 좀 강조해줍니다. 액션 요구사항이 너무 광범위해서 AI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싶으면 작업을 더 작고 구체적인 단위로 쪼개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아웃풋 형식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주거나 구조를 지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수정을 하는군요. 네, 때로는 AI 답변에서 발견된 오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SCM-440 재료의 열 처리 후 경도값이 일반적인 범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HIC 45에서 50 범위 기준으로 다시 장단점을 분석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AI가 특정 용어나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동의어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수정된 프롬프트로 다시 AI에게 질문하고 새로 받은 답변이 이전 답변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수정이 효과적이었는지, AI가 어떤 유형의 질문에 더 잘 반응하는지 등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유압 실린더 설계의 문제점을 알려줘 이렇게 좀 모호하게 물었더니 AI가 그냥 일반적인 유압 시스템 문제만 쭉 나열했어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첨부된 도면의 복동 유압 실린더에서 최대 작동 압력 20메가파스칼 조건하에 피스톤 로드실 부위에 누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요인을 3가지 이상 분석하고 각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ISO 유압실 관련 규격에 근거하여 제안해줘. 답변은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정한 결과 훨씬 실질적이고 유용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반복적인 시도와 개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AI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복잡한 설계 의도를 AI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신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기계 설계 프롬프트 작성 기본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계 설계 분야에서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CAO 원칙을 활용해서 질문을 구조화하고 또 정확한 전문 용어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프롬프트를 개선해 나가는 반복 훈련의 중요성까지 쭉 살펴봤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AI와 어떻게 관계 맺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AI라는 도구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확한 설계 목표와 또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CAO 원칙, 명확한 질문 요령, 그리고 응답 분석과 반복 훈련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실제 기계 설계 업무에서 AI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계산을 맡기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 배운 구조화된 프롬프트 작성법, 특히 CAO 원칙과 반복적인 개선 과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다음 설계 프로젝트에서 AI와 함께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설계 방식이나 가정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AI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 대안을 탐색하도록 요청해 볼 수도 있겠죠. AI를 단순히 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의적인 발상과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확장하는 그런 파트너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